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렉돌 아시죠? 캐릭터가 이제 물리 적용돼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그 렉돌을 다츠에서 구현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네코드 4 엔티티에서 구현을 해서 클라이언트 상에서 서버 상에서 위치가 동기화되도록, 이거를 진짜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이것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해결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제 고생한 이야기. 일단 결과물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이 디스코드 채널이 있죠. 영상 설명란에 이제 항상 걸어 놓는데, 여기에 이번에 이 다츠와 네코드 엔티티 관련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PC넷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이 다츠로 오면서 그리고 또 네코드 엔티티로 오면서 더 이제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혹시 요쪽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채팅을 열게 되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접속이 됐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이제 둘 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월드, 서버 월드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봇 이렇게 소환할 수가 있고요. 봇은 뭐 딴 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입력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동기화하는 거고요. 이제 렉도를 이제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생성돼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물리랑 상호작용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이거? 예, 막 굴러가고 난리 나는 거.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렇게 뭐 더 안 굴러가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도 이제 제대로 동기화가 되고, 한번 빌드해서 그 서버에 올린 다음에 이 에디터랑 또 빌드 윈도우로 이제 빌드 버전 뽑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디플로이먼트를 쓰면은 이 디플로이 올을 누르면은 알아서 이제 지정한 옵션대로 서버 빌드가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물론 이제 곧 사라지는 옵션이지만 디플로이 올 한 번에 할 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눌러주면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 돌아가고 이제 이 빌드가 서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빌드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배포가 다 되면 여기가 다 차고, 됐죠. 되면서 이러면 이제 굳이 번거롭게 웹사이트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않아도 배포가 다 된 거고요. 테스트를 끄고 재생을 하면은 이제 매치메이킹을 잡고, 처음에 좀 걸리니까 네, 대략 3분 좀 넘은 시간을 기다려서 서버가 이제 부팅이 됐고 접속이 됐는데요. 좀 이제 저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린 건데, 원래 보통도 아니죠. 지금까지 항상 서버가 일본으로 잡혔고 이 RTT가 한 50ms 정도 아는데, 저번부터 갑자기 코리아 센트럴이라는 지역이 잡히더니, 한국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갑자기 코리아 센트럴이 잡히더니 20메가 30메가, 아니 20ms 30ms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연 시간이 확 줄어든 거죠. 굉장히 좀 흥미롭죠. 서버 통계는 서버 측에서 이제 그 디버그 빌드로 했다가 지금 디버그 빌드는 취소하고, 서버 측에서 이제 본인 프레임이랑 이런 거 측정해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RPC로 보내주는 거고요. RPC였나 고스트 필드였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클라이언트 월드밖에 없죠. 클라이언트 월드밖에 없습니다. 서버 월드 없고. 그래서 뭐 생성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심심하다 그래서 보스를 한뭐 1000개쯤 소환한다 쳐도, 물론 이제 1000개 하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 쪽으로 이런 게 있겠죠. 트래픽이. 아무튼 서버는 그대로 틱 할 때 그냥 16.7ms 프레임도 그냥 16.7ms 그대. 역시 성능 좋다. 멀리 있는 거 끊기 시작하죠. 디스턴스 기반으로 관심도가 있으니까. 그냥 다시 잡았고요. 이제 렉돌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네, 렉돌이 소환이 되게 됩니다. 진짜 이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당연히 클라이언트 월드니까 예, 그쪽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동기화를 하는 거죠. 일단 봇을 한 50개 정도 소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두고, 렉도 이렇게, 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좋습니다. 이 렉돌이 잘 된다는 거. 물론 좀 이렇게 미친 듯이 굴러가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하는 거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굴러가는 게 렉돌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네, 이렇게 막 굴러가죠. 좋습니다. 진짜 이거 하려고 정말, 예, 뭐 적당히 뭐 그럭저럭 뭐 디테일 같은 거는 잡으려면 잡아야겠지만은 괜찮게 됐습니다 결국. 다행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재밌죠. 그래서 봇을 더 막 소환하고, 예, 막 이렇게 보이죠. 막 이렇게 렉돌 더 소환하고 그러면 이제 봇끼리 겹쳐질 때 그 사이에 끼면은 확 공중으로 튀는데, 이건 뭐 그냥 봇 특징이니까. 실제로 이 물리적인 이런 상호작용 같은 것만 잘 되면 뭐 된 거죠. 약간 중간중간 늘어나긴 하는데 이것까지 막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느낌입니다 전 지금. 그래서 이 렉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월드가 있죠. 하나는 서버 월드, 하나는 클라이언트 월드죠. 여기서 서버 측에서 이제 렉돌 로직이라는 걸 소환하게 해놨습니다. 렉돌 로직. 그러면 이제 이 정보가 클라이언트한테 가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렉돌 로직이 동기화되는 건 맞아요. 렉돌 로직은 이제 고스트 엔티티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기화가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한 이 콜라이더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렉돌 로직을 받으면은, 근데 렉돌 로직을 받았는데
렉돌 비주얼이라는 애가 없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렉돌 비주얼이라는 녀석을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딱 위치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제 렉돌이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렉돌 힙 부분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척추는 척추대로 가고 뭐 다리는 다리로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렉돌 힙을 힙에 있는 리지드 바디를 키네마틱으로 만든 다음에 그 키네마틱에 있는 그거를 렉돌 로직의 위치랑 회전값을 동기화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착 달라붙겠죠, 이 둘이. 그래서 서버에서 얘가 이렇게 굴러가고 돌아가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굴러가고 돌아가고 하겠죠.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러면서 얘도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마치 이 둘이 한 몸인 듯 그냥 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클라이언트 눈에는 렉돌 로직은 안 보이고 렉돌 비주얼만 보이겠죠. 그럼 왜 렉돌 로직과 비주얼로 왜 나눴냐? 저는 이제 피시넷 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으로는 피시넷도 뭐 성능이나 이런 게 뭐 간단한 데서는 그렇게 막 나쁜 게 아니니까. 늘 문제는 트래픽이에요, 트래픽. 대역폭. 근데 렉돌 하나에 보통 허리, 뭐 관절, 팔, 다리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보통 열 몇 개의 이 조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인트랑 이제 물리가 있는데 걔를 다 고스트로 동기화를 할 수가 없어. 아까 그 봇 소환했잖아요. 봇이 딱 위치 동기화되는 딱 그건데 봇이 한 1000개쯤 넘어가면 눈에 띄게 멀리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눈에 띄게 이게 감소가 일어나고 가까이 있는 것들도 일부 뭔가 이렇게 끊긴다거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 말은 렉돌이 하나에 10 개라고 쳐도 그냥 렉돌 100개 소환하면 그냥 무조건 1000 개인 거죠. 위치를 동기화해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트래픽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MTU라고 하는 그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몇이었냐? 1.4 K인가 이렇게 1400 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조건 넘어 버리는 거죠. 너무 과한 동기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그때 경험으로 이 네코드 포 엔티티에서도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고생을 좀 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흐름은 이거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렉도를 쓰려면은 요 친구 요거 있어야 요 루칸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원래 우리가 그 요 캐릭터에서 어쨌든 이 캐릭터는 메시죠. 이 메시가 이 관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이 관절 같은 게 움직이면은 원래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게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ECS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얘 혼자 그냥 이렇게 가고 그 메시는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혼자 이렇게 물리나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조인트랑 메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없어요. 근데 루칸카가 이제 메시 디포메이션인가 아무튼 메시 뭐 디폼이나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거를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칸카가 있어야 이 조인트랑 이런 애니메이션이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거죠. 루칸카.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이 넷코드 피직스 컨피그입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 보면 아마 기본 설정이 그전에는 요거 보일지 모르겠네 이게. 원래는 기본 설정이 레그 컴펜세이션 enabled or kinematic ghost 지연 물리 이거를 활성화하거나 키네마틱이거나 인데 이거를 이제 or any physics entity라고 바꾸면은 이 피직스 그룹 런 모드가 여기 나오죠. 이 물리 그룹, 물리 연산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 렉 지연 보상 같은 거 우리 왜 클라이언트 예측 같은 거 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예측할 때 어쨌든 내가 앞으로 갔으면은 그만큼 이제 예측을 해서 뭐 물리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물리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 기본 세팅인 거예요. 원래는 서버에서 모든 연산을 처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그냥 그 연산 결과를 받아서 뭐 보관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월드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에디터긴 한데 어쨌든 클라이언트 월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물리가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데 이제 요 기본 세팅은 뭐냐면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예측이 들어가면은 예측을 하려면은 물리가 있어야겠죠. 물리 예측 같은 걸 하려면은. 그때는 물리가 돈다라고 이제 한정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렉돌 비주얼 얘는 그냥 뭐 고스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리 그냥 오브젝트예요. 어떤 것도 동기화되지 않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실행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래 기본 옵션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연 뭐 예측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바꾸면은 뭐 지연 그거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피직스 엔티티라도 있으면은 이 물리를 둬라라고 바꿔주면 어쨌든 얘가 이 물리가 있으니까 렉돌 비주얼이 이런저런 관절에 다 이제 물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 물리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물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이 지연 관련해서 계산하려면은 물리를 막 뒤로 되돌렸다가 빠르게 다시 앞으로 감아서 이전 시점에서 이 오류난 거 정정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예측을 이제 하잖아요. 다시 막 뒤로 갔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잘 있던 다른 오브젝트들이 물리의 영향을 받겠죠. 예측되는 어떤 애들은 어쨌든 얘가 자체적으로 뭔가 예측되는 것들끼리 뭐 처리하고 뭐 보관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오케이인데 전혀 그 물리 예측이나 이런 쪽에 연관되지 않는 그냥 순수 물리 오브젝트가 이 예측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막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활성화시키면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막 물리가 막 빨라진다거나 이상해진다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논 고스트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 0 입니다. 원래 그냥 0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1로 바꿔 주면은 이 고스트가 아닌 물리 오브젝트들이 이 물리 인덱스가 0 에서 1로 바뀝니다. 그리고 같은 인덱스끼리만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감았다 풀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물리 인덱스 0 에서만 하는 거고 1 에는 영향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이 렉돌은 렉돌대로 그냥 일반적인 물리 처리를 하면서 이 막 감았다 풀었다 하는 그거에 영향을 안 받고 이 올바르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이 인덱스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구분된 인덱스가 안 돌 거예요. 안 돌 때 이제 이거를 두 번째 옵션으로 이제 or any physics entity 어떠한 피직스 엔티티라도 있으면 물리를 돌게 해 주면은 이제 1번 인덱스에서도 물리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 가만히 떠 있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중력을 받고 떨어지는 거죠, 이때. 여기가 이제 큰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그 외에 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피직스 베이커 요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 루캉카 쪽이랑 같이 이렇게 엮여서 그런지 뭔가 매끄러운 단 하나의 정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막 로그 찍어 가면서 낸 해답이라서 이게. 혹시 이제 더 나은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디스코드 채널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찾은 해답으로는 일단 이 베이커 먼저 볼 텐데 베이커가 원래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이비어 안에 베이커를 쓰잖아요. 근데 그냥 베이커를 하고 뭐 이런 캐릭터 조인트나 이런 기본적으로 있는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들을 쓰면은 그거를 이제 베이킹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불리는 뭔가 약간 전역 함수, 전역 변수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커를 상속하는 캐릭터 조인트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이제 앞으로 캐릭터 조인트 관련해서 전부 다 이제 베이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이 친구가 불리는데 이 조인트가 이 엔티티화 되어서 이제 제가 인스턴시에이트를 하겠죠. 그때 이 조인트가 제대로 베이킹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직접 이 캐릭터 조인트를 이 피직스 컨스트레인트 바디 페어라는 걸로 이제 이게 조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쭉 해 주고 베이크한 거죠. 이렇게 엔티티로 만들고 그리고 피직스 월드를 1로 설정을 해 주면 이 모든 조인트가 다들 이제 엔티티로 바뀌면서 피직스 월드까지 제대로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빌드 조인트 이거는 조인트가 뭔가 이렇게 이 앵커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씬에 배치할 땐 돼요. 그러니까 씬에 배치하면서는 계산이 되는데 프리팹을 인스턴시트화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간이로 좀 떼어 놓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000인 경우엔 재계산하도록 요런 식으로 이제 쭉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있는 실제 조인트를 이제 값을 읽어 와서 요 엔티티에 맞게 이제 값을 넣어 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작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커스텀 뭐 볼 소켓, 픽스, 힌지 뭐 등등등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문제 자체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가지고 최대한 좀 이쪽으로 작업을 했어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아직 되긴 되는데 정확히 왜 되는지 모르는 코드입니다, 여기는. 예 어쨌든 이 기존의 이 모노 비헤이비어 월드에 있던 이 조인트를 ECS 쪽으로 잘 변환을 했다가 이제 좀 핵심이겠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씬에 배치는 됐는데 씬에 배치할 때 이제 잘 되는데 인스턴시에이트 하면은 막 모든 관절이 막 다 쪼개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 조인트를 베이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이게 있어야 이 클라이언트 월드 전용 월드 있잖아요. 1로 설정했던 그 월드. 여기서 이제 그 인덱스 월드가 아니고 인덱스죠. 그 월드 인덱스를 1로 했었죠. 그리고 그 설정에서도 1로 그 고스트가 아닌 것들을 보내도록 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또 여기서 이거를 이제 베이스를 그 인덱스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 피직스 시스템 그룹을 만들어서 이 클라이언트 비주얼 피직스 그룹이라고 적당히 이제 이름을 짓고 요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서 베이스 그 인덱스하고 true라고 해야 이렇게 설정을 해야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물리 월드가 분리되어 있다고. 그럼 원래 아까 있던 그 봇들이나 바닥들은 0번 인덱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런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정적 물체를 공유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대충 좀 흐름 자체는 이해했는데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이제 벽이나 이런 바닥을 그냥 뚫고 내려갔을 거예요, 충돌 없이. 이게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Share Static Colliders. 쉐어할 거냐 뭐 월드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나씩 빼보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월드 인덱스를 1로 굳이 직접 설정 안 하고 어차피 아까 그 1로 알아서 가게 했으니까 '이거 빼도 되는 건가 아닌가.' 했는데 그냥 뭔가 그래도 안 되고 얘 없이 그냥 이 피직스 월드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것저것 하고 결국 해결하고 불필요한 것들 하나 빼다 보니까 남은 것들이 이제 이런 요거랑 이런 베이커랑 이런 조인트 거리 설정하는 거랑
이 거리 설정이 없으면은 그냥 모든 조인트가 한 점으로 수축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기괴한 반죽 같은 형태가 돼서 이런 앵커 계산하는 베이커랑 네 뭐 요런 설정이랑 요 옵션 요 두 번째 거 애니 피직스 하는 거랑 논 고스트를 1로 하는 거랑 까지 하니까 됐어. 다시 한번 아마 지금 또 오랫동안 접속 안 해서 서버가 다시 내려갔겠죠. 그럼 다시 매칭을 좀 기다렸다 잡아 보고 이 플레이 모드에서 플레이어 2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팁 같은 건데 요 네코드 콘피그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 세팅에 멀티플레이어 가면은 이제 멀티플레이어 뭐 플레이 모드 이런 거 말고 멀티플레이어 롤 이런 거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롤 설정을 하면은 이제 여기 보이죠? 서버일 때 이런 거 스트립, 렌더링 스트립하고 UI 스트립하고 오디오 스트립하고 이런 것들 다 쳐낼 수 있고 아마 이게 데디케이트 서버 패키지인가 무슨 패키지를 받으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멀티플레이어 쪽에서 여기 레코드 콘피그 없으면 이제 그냥 크리에이트 앤 셋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제 기본 이런 레코드 설정 같은 거를 원래는 이제 코드로 이렇게 해야 됐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네이블 오토매틱 부트스트랩 이렇게 뭐 이네이블을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활성화하기도 하고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이제 에셋으로 직접 건들 수 있다.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를 열었고요. 한번 매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둘 다 찾으면은 아마 둘 다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 매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근데 둘 다 잡혔습니다.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움직이고 왼쪽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약간의 이제 실제 이 멀티 환경이 연결된 거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예측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이제 딜레이가 약간 느껴져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느껴지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이 봇을 소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봇은 둘이 똑같이 동시에 움직이죠. 왜냐면 이 서버 측에서 처리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둘 다 이제 지연 시간이 거의 같으니까 거의 동시에 동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렉더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한 50개 하겠습니다. 그냥 해 가지고 쫙 뿌리면은 이제 아 여기 맞다. 여기 특징적인 게 아까 제가 그 메시 디포메이션 메시 이렇게 변형을 한댔잖아요. 그게 이제 이 쉐이더 요쪽이랑 좀 이렇게 같이 엮여 있어 가지고 이 쉐이더 빌딩이 다 아직 안 끝났으면은 우리 원래는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관절 이런 게 이렇게 작동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끝나서는 이제 보이고요, 제대로. 이렇게 보면은 렉돌이 보이는데 우리가 아까 그 렉돌의 그 힙을 렉돌 로직에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렉돌 비주얼에 있는 렉돌 힙을 렉돌 로직 그 껍데기만 있는 거를 갖다 붙였죠. 그래서 위치는 맞아요. 보면 이렇게 얘들 보면 여기 이 골반을 봐야 돼요. 여기 아이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여기라는 이 위치는 맞죠. 위치. 여기도 여기라는 위치는 맞는데 이 뭐 팔, 다리 위치까지는 똑같지 않아요. 어쨌든 이 허리 이 힙의 그 힙 자체의 위치랑 로테이션은 같은데 그 외에 거기에 딸려 있는 어떤 이 팔, 다리, 뭐 머리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자세가 약간씩 다르죠,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 측에서도 이 렉돌 로직이 아니라 서버 측에서도 렉돌 비주얼 혹은 뭐 진짜 렉돌을 갖다 놓고 이제 힙이랑 뭐 그 외 관절들을 추가로 동기화를 시키면은 뭐 이제 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치만 맞으면 됐지 뭐 굳이 이런 뭐 이렇게 쓰러졌니 저렇게 쓰러졌니까지는 같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끔 이렇게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이건 뭐 나중에 뭐 처리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구현한 거는 이렇게 위치까지만 갖고 그 외에는 뭐 그냥 뭐 그렇든 말든 뭐 적당히 하는 형식이다. 뭐 요렇게 뭐 맵 뚫고 들어가는 건 뭐 나중에 좀 뭐 수정할 게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렉돌이 잘 동기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렉돌을 더 소환해 볼까요? 더 많이 소환해 보겠습니다. 50개. 총 100 개죠 지금. 그래서 뭐 보스는 금방 렉돌만 이제 100 개씩 총 100개 소환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200 개죠. 200개 쭉 떨어질 겁니다. 예 보이죠? 이 클라이언트 측의 프레임이 떨어지긴 하더라도 이 서버 측 프레임은 무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터 상태인 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제 뭐 에디터 이걸 두 개를 켰으니까 심지어 서버 측에서도 그렇게 막 성능이 나쁘거나 하진 않습니다. 렉돌 자체가. 왜냐면 서버 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아니 말하자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에디터 상이라 그렇고 클라이언트에서도 이 렉돌 100 개를 이제 동시에 테스트했을 때 프레임 저하가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수백 개 정도 렉돌 수백 개 정도는 괜찮은 정도였어요. 봇을 소환해 버렸네. 아무튼 뭐 이렇게 더 막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조금 버거워하네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제 이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무튼 둘 다 뭐 그럭저럭 동기화가 잘 되고 물론 멀리 있는 것들은 이제 끊겨서 움직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막 슬슬 징그러울 정도긴 한데 네, 이렇게 저의 이 온몸 비틀기 이 피시넷에서 구현했던 이 렉돌을 이 레코드 엔티티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이 온몸 비틀기 약 일주일간의 여정을 정리를 하게 될 이 정도면 정리가 다 됐겠죠. 혹시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아는 부분이 있다. 뭐 요 기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뭐 요건 필요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뭔가 요거 뭐 요런 거 그냥 설정 하나만 하면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알려주시면은 댓글이나 뭐 어디 디스코드 채널이나 어디에 좀 이렇게 반영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